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용어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경비 지도사.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지 역시 당연히 용어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비지도사인데, 경비지도사는 뭐 하는 거다? 바로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다. 그러니까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비원이 이제 실제 경비하는 사람들일 거고, 그 위에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이다. 상급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비지도사는 누가 있다? 일반 경비지도사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다. 기계경비는 뭐예요? 원격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기계경비 업무니까 원격으로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는 네 가지가 있겠죠? 시설경비 업무, 호송경비 업무, 신변경호 업무, 그다음 뭡니까? 특수경비 업무. 이런 것들을 해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한다. 그러니까 공통은 뭐예요? 경비원이죠, 경비원.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을 경비지도사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경비지도사는 뭐가 있다? 일반 경비지도사와 호송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5가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뭐다? 관리하는 사람이다. 교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일반 경비지도사는 뭐다? 나머지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시설경비 업무, 호송경비 업무, 신변보호 업무, 특수경비 업무. 여기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자 뭐다?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비원은 뭐지? 이걸 보는 거죠. 경비원. 그래서 경비원 들어가는 건데, 경비원은 뭐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뭐다? 법인이 채용한 뭐다? 고용인이다. 근데 이제 법인이라는 말 썼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경비업자예요. 경비업자. 근데 우리 경비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경비업자는 법인만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된다? 법인만이 경비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고용하는 거죠. 개인이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이 된 사람인데 누가? 경비업자가 고용을 했다. 근데 그 경비업자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용인이다. 그걸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경비원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일반 경비원과 그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특수경비원이 있다라는 거죠. 특수경비원. 그래서 일반 경비원. 그러면 뭐예요? 일반 경비원은 여기까지네요. 좀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기계경비 업무. 그렇죠? 기계경비 업무. 그래서 기계경비 업무가 뭐라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특수경비 업무. 빠져있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넘어가서 자, 특수경비원이 있네요. 특수경비원. 그래서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경비원은 이제 뭐라고 하면 들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특수경비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기계경비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이유는 바로 경비지도사가 뭐가 있어요? 일반 경비지도사와 그다음 뭐다?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건데,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이 있고 그다음 뭐다? 특수경비원이 있다. 구별이 되겠죠? 상당히 좀 말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용어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있네요. 무기. 그래서 뭐다? 권총이나 소총 등이 뭐다? 무기가 되죠.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때로는 무기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어디까지다? 권총하고 소총이다. 이런 것들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의미가 있는 용어 중에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단 민원 현장. 그러니까 집단 민원 현장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경비원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출동을 하는 건데, 쉽게 용역이죠. 용역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집단 민원 현장이 뭡니까? 어딘지. 이것도 개념 정의가 필요해야 되겠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등장한 건데, 자, 다음 항목의 장소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가 발생한 사업장. 그러니까 쟁의 현장 있죠. 노동쟁의 현장. 여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발생해야 돼요.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다? 뭐라고 나오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노동쟁이 현장, 그다음에 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이거 재개발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주유총에 관련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요. 100명입니다. 100명. 그러니까 100명 넘어서야 집단 민원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낼 수가 있겠죠. 몇 명? 50명. 틀리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거. 대집행은 뭡니까? 자, 정부에서 어떤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안 하고 있죠? 그럼 대신 정부가 집행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행정대집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때 대집행을 할 때 사람들이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다 경비원 이런 사람들이 투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입법에 이유해가지고 있는데. 쭉 해서 계속해서 넓혀가는데 바로 이제 이 집단 민원 현장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용역, 그러니까 입법 목적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용역 깡패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쭉쭉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 내용은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총칙에서 목적과 그다음 용어의 정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그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수월한 건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 용어를 읽어보고 나중에 확인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경비업법 관련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를 짓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시험에서 다 고득점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강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